안녕하십니까. 영화요가 이완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다 보면, 그래서 영화를 자주 보다 보면 쌓이게 되는, 그렇게 모이게 되는 물건들, 책들, 여러 가지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책장을 보시면 포스터부터 책이나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모이고 쌓인 여러 가지 영화에 관한 물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The Ugly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영화 얼굴을 영화관에서 관람하고 받은 티셔츠입니다. 여기 팔 옆에도 보시면 얼굴이라고 쓰여 있고요. 지난번에 백상 예술대상에서 주연인 박정민 배우가 남자 최우수 연기상 수상하셨죠? 어쨌든 영화 얼굴 티셔츠도 있고 영화 얼굴 포스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화 얼굴 포스터고 영어로 The Ugly라고 써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요 까만 실루엣이 영화 여주인공 모습이고요. 그 안쪽에 도장 파는 박정민 배우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포스터 꺼낸 김에 다른 포스터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인디아나 존스 4D로 관람하면 줬던 포스터로 기억하고요. 가운데 해리슨 포드 배우가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장면으로 돼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영화죠.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스파이더버스 시리즈 두 번째 영화인데, 그거를 4DX관에서 관람하면 줬던 포스터입니다. 보시면 약하게 홀로그램도 살짝 있는데 보이시죠? 요거 3편 제작 중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얼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플래시 영화고요. DC 코믹스 실사 시리즈 영화 중에 하나고, 요걸 아이맥스에서 보면 줬던 포스터입니다. 보시면 플래시가 가운데에서 달려가고 있는 게 있고, 그 위쪽에 슈퍼맨도 포스터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배트모빌인가요, 이게? 정확히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이 플래시도 저는 사실 되게 재밌게 본 영화인데, 그렇게 평가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은 아바타 포스터고요. 아바타 시리즈 두 번째 영화인 아바타 물의 길 포스터입니다. 요거를 관람만 하면 다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관에서 본 건 아니었고, 이렇게 가운데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주인공 친구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바타 물의 길은 참 재밌었는데, 세 번째 영화는 2편의 연장선 느낌이라 그런지 그렇게 썩 새롭거나 신선하거나 뭐 그런 건 또 없었습니다. 4편, 5편 제작이 불투명하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좀 봤었는데, 사실 이런 스케일의 판타지 영화가 거기서 제작을 멈추고 명맥이 끊긴다는 게 좀 아쉽긴 해서 4, 5편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 포스터는 신성한 나무의 씨앗이라는 이란 영화의 포스터고요. 요 밑에 보시면 칸 영화제 수상했다 뭐 이런 표식도 있고, 이 영화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요 가운데 있는 모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빠가 있습니다. 근데 이란에서 히잡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하고, 그게 핸드폰에 퍼지게 되면서 새 모녀가 조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영화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괜찮은 영화고 정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못 보신 분들 있으면 한 번쯤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시너스라는 영화고요. 한국에서는 시너스 죄인들이라는 이름으로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맥스에서 보면 줬던 포스터고요.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올록볼록하게 생겼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음각으로 처리가 돼 있죠. 그래서 앞에서는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시너스라는 영화도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특히 그 헛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저택 별장에서의 공연하는 장면, 그 장면은 지금 말하면서도 약간은 소름이 돋는데, 그 시대를 음악으로 전부 초월하는 그 장면 정말 명장면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영화 포스터인데요. 장손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요 맨 위쪽에 어디서 상을 받았는지 쭉 써 있고, 영어 이름 House of the Seasons라고 돼 있습니다. 이 장손이란 영화도 2024년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였고,
이 포스터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겪는 정말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 그러면서 뭔가 하나씩 문제가 생기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너무너무 한국적이었고, 그래서 공감이 정말 많이 됐고 그랬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정말 좋거든요.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힌드의 목소리라는 정말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황금사자상 그림이 있고, 맨 밑에 The Voice of 힌드 라합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The Voice of 힌드 라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현황을 담은 다큐멘터리 같은 극 영화고요. 안타깝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거든요. 아마 극장에서 아직 안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보시려면 빠르게 보셔야 될 거예요. 힌드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이 영화는 모르는 분이 정말 많을 영화일 것 같은데, 배드럭 뱅잉이라는 영화고, 루마니아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에 촬영을 했고 개봉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촬영해서인지 영화에서 배우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기침하지 말라고 하고 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 루마니아의 한 학교의 교사가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학부모 간담회를 여는 약간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내용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굉장히 이상하고 좋은 의미로 독특하고 신기한 영화였습니다. 이건 아마 보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또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이렇게 포스터 다 소개해드렸고, 포스터 말고도 갖고 있는 게 좀 있는데 그것들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책들은 각본집인데 제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진 않습니다. 제가 보고서 정말 좋았던 영화들, 좀 읽어보고 싶은 각본들 위주로 하나씩 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왕과 사는 남자 각본집입니다. 옛날 책같이 디자인이 되어 있고, 요 안에 펼쳐보면 처음에 작가님께서 쓰신 말이 있고, 뒤쪽에는 그림 콘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출연하신 배우들과 감독님의 그 인쇄된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도 백상예술대상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죠. 구찌 임팩트 어워드 상 받으셨고, 유해진 배우가 대상을 받으셨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은 헤어질 결심 각본입니다. 헤어질 결심은 너무너무 명대사도 많고 명장면도 많고 너무 훌륭해서 훌륭하다고 말하기가 지겨운 영화, 그런 영화였고요. 이 안쪽에는 특별한 뭐 서비스 같은 거 없이 정말 온전한 대본, 각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다시 보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산 것도 있고요. 이거 말고 조금 더 그 특별한 한정판 느낌의 각본집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요거보다는 조금 비싸가지고 제일 저렴한 거 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청설 각본집입니다. 이 청설 각본집은 이 겉에 있는 게 벗겨집니다. 이렇게 벗겨지는데, 요 겉 표지의 안쪽을 살펴보면 이렇게 긴 형태의 포스터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 디자인이 참 재밌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펼쳐보고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헌 감독님의 드림이라는 영화의 각본집이고요. 요 각본집을 산 이유는, 원래는 멜로가 체질 각본집을 사려고 했다가 그때 파는 곳이 없어가지고 대신 같은 감독님의 다른 작품의 각본집을 봐야겠다면서 샀습니다. 이것도 방금 청설과 마찬가지로 파트 1, 파트 2로 나눠져 있고, 뒤쪽에 스틸 컷들 들어있는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 봉투 느낌으로 드림이라고 써져 있는 동봉된 봉투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각 배우들의 단독 스틸 사진하고 그 스틸마다 이렇게 배우분들의 사인, 인쇄된 버전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각본집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도 얼마 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작품상 수상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것도 영화를 보고 되게 좋아서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 궁금해서 샀던 각본집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세계의 주인의 각본집입니다. 요 겉에 표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요거를 살짝 펼쳐보시면 세계의 주인의 포스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영화의 각본이 그대로 또 들어있고 뒤에 스틸컷이 몇 장 들어있고 여기 마지막에 감독의 말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요거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요 각본집에 실린 시나리오는 24년 11월 26일에 완성한 버전으로 총 33회차 촬영을 마친 뒤 편집을 위해 정리한 일종의 촬영고입니다. 라고 감독님께서 적어 놓으셨고, 여기에 있는 모든 장면을 촬영했지만 후반 작업을 거치면서 분량과 위치를 재조정하고 삭제하는 수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는 본래의 각본과 또 다른 영화 세계의 주인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세계의 주인 각본집이었고요. 이렇게 각본집을 모았던 이유가 단순히 각본을 보고 싶어서도 있지만, 각본 보고 좀 공부하는 마음에서도 각본집을 산 게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토리움이라는 플랫폼에서 공모전을 열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선정이 돼가지고 요 명찰이 그 작년 콘텐츠 IP 마켓이라는 데 참여했었을 때 목에 차고 다녔던 명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썼던 시나리오가 드라마인데 슈퍼히어로 드라마였거든요. 거기서 엽서를 하나 제작을 해줬는데 이렇게 밑에 보시면 25 스토리움 스토리리그 스토리즈 선정작 이렇게 써있고 제목과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 뒤에 간단한 제 시나리오의 설명도 있고요. 요거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일이 있으면 소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글을 쓰다 보니까 각본집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보면서 기존의 좋은 시나리오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보기 위해서 각본집을 샀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본집 못지않게 많이 산 게 작법서인데 작법서도 이쪽에 있습니다. 아주 양이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샀던 작법서가 프로의 장르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소설, 웹툰, 영화, 드라마 어디에나 통하는 작법의 기술 이렇게 써 있어서 이왕 살 거면 어디에나 통하는 작법서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서점에서 요거를 골라가지고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봤는데 아직 글쓰기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새로운 작법서를 사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산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나리오 워크북이라는 책입니다. 요 책은 처음에 사서 보고 나서 지금까지도 자주 꺼내서 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요 책이 저 같은 초보한테 되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 그 시나리오를 쓰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구조를 잡아서 쓰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거든요. 이 책에서 시키는 거를 조금씩 하나씩 채워 나가다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워크북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정말 자주 꺼내서 참고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근본 있는 책 하나 소개해드리면 로버트 매키의 스토리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1편. 이 책은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에 작법서 추천이라고 검색해서 제일 앞에 있어가지고 샀던 그런 작법서고요.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의 700페이지,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었는데 요거를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책도 스토리 원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도움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총 4부로 나눠져 있는데 작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야기의 구성 요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구성의 원칙, 그 다음에 그걸 작업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총 66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고요. 시간이 나면 읽을 텐데 그렇게 끌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드라마 공모전에 당선되는 글쓰기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공모전에 당선되고 싶어서 산 책입니다. 제목부터 공모전에 당선되는 글쓰기라고 써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을 확 사로잡았고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이
앞에 소개해드렸던 시나리오 워크북이라는 책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책은 자주 꺼내보진 않고요. 한번 읽고 나서 공모전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느꼈었던 작법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절대 막히지 않는 웹소설 작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산 이유는 글을 쓰다가 너무 막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히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서점에서 발견한 책입니다. 절대 막히지 않는이라는 이 문구 때문에 이 책을 산 게 있고요. 사실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살아남는 스토리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작법서고요. 이 책은 그 아까 보여드렸던 비즈니스 미팅 이후에 산 책입니다. 제가 쓴 이야기가 금방 죽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을 때 서점에서 이 책을 찾았고요. 근데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살아남는 스토리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는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느껴져가지고 제가 원하는 내용의 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법서로 읽기에는 나름 재밌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틸이라는 작법서고요. 내 멋대로 해라를 연출하신 박성수 감독님께서 쓰신 작법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초, 실전, 도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기초 편에 있는 공모전 심사 기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모전 심사 기준하고 심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객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짧게 들어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가장 최근에 산 작법서인데요. 킬 더 도그라는 작법서입니다. 아주 유명한 세이브 더 캣이라는 작법서의 안티테제격인 작법서고요. 지금까지 거기에서 설명한 작법 내용은 다 그지부럭이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도 보면 성공하는 시나리오 쓰기에 진실을 알려주는 최초의 책이라고 써 있고 이 뒤에 보면 시나리오 작법은 가르칠 수 없다. 배울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아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초반부가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초반부에 잠깐 책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시나리오는 그냥 괜찮아서는 안 된다. 파스타가 괜찮게 익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만 당신의 시나리오는 그냥 괜찮기만 해서는 안 된다. 괜찮은 시나리오는 곧 지루하다는 뜻이다. 나는 차라리 형편없는 시나리오가 괜찮은 시나리오보다 낫다고 말하겠다. 형편없는 시나리오는 적어도 어떤 감정적 반응이라도 끌어내기 때문이다. 이 작법서가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부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쓰기라도 해라. 일단 쓰기부터 하고 그 다음이 기술이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시간 날 때 다 읽을 것 같고 작법을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이나 작법에 관심이 없는 분도 한 번쯤 사서 읽으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작법서 소개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갖고 있는 영화 관련된 굿즈들 굿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각종 필름 마크가 있습니다. CGV에서 줬던 필름 마크인데 아바타도 있고 젠틀맨이라는 영화의 필름 마크도 있고요. 영웅이라는 뮤지컬 영화도 있고요. 올빼미 필름 마크도 있고 이 별의별 영화가 좀 많아요. 근데 필름 마크를 모으다 보니까 이걸 모아서 어디다 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든 이후부터는 모으지 않고 있습니다. 요것도 CGV에서 받은 건데 그 아트하우스에서 관람하면 주는 기념품으로 기억이 납니다. 영화의 스틸들도 담겨져 있고 감독님의 인터뷰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읽는 재미가 좀 있는 그런 기념품이고 그리고 장손에는 좀 특별한 기념품이 하나 껴있는데 이 장손에 등장하는 대명식품이라는 두부공장 마크가 찍혀있는 봉투고요. 요 안에 보시면 장손 가족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찍은 가족 사진 같아요. 그리고 요 장손의 할아버지와 손자 스티커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념품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이라는 영화의 기념품입니다.
똑같이 아트하우스에서 줬던 기념품이고요. 마찬가지로 영화의 스틸, 감독님, 출연진 분들의 인터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품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모아놓고 꺼내서 보는 그런 재미도 있고 이런 거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트하우스에서 주는 것도 주는 건데 일반 영화도 뭐 이런 식으로 책자 같은 거 하나씩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던 티켓입니다. 본인 출연 제리라는 영화 봤고, 애니멀 킹덤 진리에게라는 다큐멘터리 가여운 것들, 이 영화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을 때 처음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301호 모텔 살인 사건이라는 영화도 봤었는데 그때 GV가 끝나고 출연하신 배우분에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정수교 배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조금 눈에 익어 있어서 그때 봤을 때 되게 반가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마지막 물건은 시내 20일입니다. 돌아가신 안성기 배우 젊은 모습이 담겨 있는 표지 사진이고요. 사실 산 이유는 겉표지 때문도 있긴 하지만 이 안에 제가 응모한 한 줄 평이 들어있어가지고 샀습니다. 맨 뒷페이지에 독자 리뷰 노트라는 페이지인데 시내 20일 인스타그램에서 매주 응모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 한 번 응모했는데 바로 돼버렸습니다. 제가 응모한 영화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라는 일본 영화였고 세 번째 우물 안에서 뻗는 손 별 3개 반 이렇게 남겼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영화에 관련된 물건들 소개해드렸고요. 딱히 그렇게 희귀한 것도 없고 특별하게 보이는 것들이 없어 보이지만 저한테는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친구들이고 쓸 데는 없지만 왠지 갖고 있게 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나중에 또 한층 쌓이면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